분을 사귀면서 5개월이 지난 1593년 8월 선조가 급히 유성룡을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훈련도감, 새로운 무기 사용법과 용병수를 훈련하는 최신식 군대입니다. 훈련도감은요, 이전 군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 총 기술. 그렇죠. 훈련도감에서 일본의 무기 조총에 대항할 조선의 강철 부대를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선조는요, 최신식 군대인 훈련도감을 맡을 도제조에 유성룡을 임명합니다. 와. 자, 그런데요, 훈련도감에서 훈련이 거듭될수록 유성룡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훈련에 꼭 필요한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총에 넣을 화약. 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화약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유. 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그때 유성룡은요,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어디에서 구해요? 바로 죄인들이 모여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어? 그 죄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감옥에 어떻게 화약을 만들죠? 당시 감옥에는요, 일본군에게 조총용 화약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죄로 사형을 앞둔 화약 제조 기술자 우와. 조선인 대풍손이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요, 유성룡이 대풍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로 합니다. 그거 만들어 주면 그 출소. 출소해주겠다. 출소해 주는 거. 그렇죠. 화약 기술자 대풍손은요, 유성룡 덕에 목숨을 건진 거죠. 와.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하루에 10kg이 넘는 화약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무조건 만들지. 사형에서 면해줬는데. 대단한 기술자네요. 하루에 10kg이면. 그죠? 그런데요, 훈련도감에 부족한 건 화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혹시 총 쏠 줄 아는 사람, 맞습니다. 군사. 생각보다 군사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유성룡은요, 군사를 모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문제! 문제 좋아요. 많아. 문제 많다. 문제 많은 거. 유성룡이 당시 조선군에는 없던 이것, 훈련도감 군사들에게 내건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와, 이런 혜택이? 정답. 총을 지급합니다. 개별 무기. 오답. 그 정답. 네, 총알. 아이 너무. 비슷한가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오답. 죄송합니다. 일단 힌트 좀 드리면, 훈련도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건데. 정답. 네, 훈련비.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한 90%까지 왔어요. 오답.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정답. 월급. 정답. 월급이요? 네, 월급이 맞습니다. 없었어요? 자, 물론 직업 군인들은 있겠죠. 직업 군인들은 봉급이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군역을 지던 백성들은요, 따로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은요, 소속 군인 모두에게 봉급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전쟁과 오랜 기근으로 쌀 한 톨이 너무나 귀했거든요. 자,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좁쌀 2대씩을 매일 봉급으로 나눠준 겁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그 좁쌀을 얻기 위해 훈련도감에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성룡이 준비한 파격적인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느낌 알겠다. 저는 네. 느낌 왔어요. 어떤 느낌? 왜냐면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 생계할 수 있는 걸 무언가를 주겠다. 논. 아, 약간 사기 진작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바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신분이 중요했던 조선 그럼요, 시대에는 그럼요. 신분 상승은 꿈꿀 수도 없던 천인들이 군사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걸 유성룡이 제시했을 때 관리들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이 훈련 도감이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급하냐에 따라서 반대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군사를 모아야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자, 이후 훈련도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성시입니다. 막 와. 다 몰려요. 완전 막 불나요, 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총부대는요, 한 달 만에 날아가는 새도 거뜬히 맞추기 시작합니다. 유성룡의 추진력 덕분에 조선을 지켜낼 강력한 부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와, 역시. 자, 이렇게 언제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강력한 군사를 육성한 유성룡.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흘러 1597년 1월 14일 이대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던 모든 이의 바람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5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협상이 격려됐나요? 그렇죠. 맞아. 정유년에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전쟁, 정유재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보다 더 악랄하게 조선을 짓밟죠. 자,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유성룡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통쾌한 승전보를 전해야 될 인물,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 한양으로 연행된다는 겁니다. 맞아. 우리 예전에 맞아요. HTS 때 배웠던 배웠어요. 거. 배웠어요. 이순신의 공을 질투했던 원균이 그 모함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정에 보고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일본군에서 가짜 정보를 조선에 흘리는데 근데 이순신은 이게 거짓 정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가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선 조정이 속아서 그 이순신 함대가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은 이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성룡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예. 유성룡은요, 이순신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에? 왜요? 사실 유성룡이 이순신을 도와주지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건 조정 대신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성룡은 자신이 나서서 이순신을 변호하는 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 유성룡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가슴 아팠겠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순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겨우겨우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 날 바로 이순신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성룡. 네, 유성룡. 아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막 어쨌든 본인 때문에 뭔가 이 힘든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서 친구로서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도 한없이 한탄스러운데 친구 이순신의 고난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니까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인 1597년 4월 3일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대로 백의종군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597년 9월 이순신은 유성룡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보시죠. 백의종군을 떠났던 이순신이 바다로 돌아와 승전보를 정한 겁니다. 바로 명량해전. 자, 이순신의 승전보를 들은 유성룡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친구로서 너무 뿌듯한, 거의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정유재란의 전쟁터 곳곳에서 유성룡이 정비하고 키운 군사들이 조선을 지키기 위한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이순신의 놀라운 승리와 조선군의 용맹함, 유성룡의 선구안이 또다시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